네, 안녕하세요. 이효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유튜브 댓글 중에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신 게 있어서 제가 바로 이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년법 이제 적용 대상이 만 19세 이하의 자들을 소년이라고 하죠. 소년에는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 이렇게 일단 법률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촉법이랑 범죄 소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촉법 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 범죄 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촉법소년은 다 아시다시피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은 돼서 소년 재판을 받는 그 나이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소년 재판을 받아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이야기를 좀 드려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변호했던 사건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각색해서. 보통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죄질이 불량하고 강력한 잘못, 그러니까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느냐? 1차적인 결정은 검사가 해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한 다음에 그 사건을 검찰로 넘기죠.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보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할지 그 다음 소년재판을 받게 할지를 검사가 1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일반 형사재판으로 많이 송치가 되느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강력범죄, 주로 5대 강력범죄라고 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정도를 이제 5대 강력범죄라고 합니다. 행위 유형상 굉장히 좀 가벌성이 짙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죄의 직군들이죠. 이러한 5대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로 갈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전과가 있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내지는 그전에도 이미 처벌을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또다시 비슷한 이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대부분 형사재판으로 회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좀 포괄적인 내용인데 이제 죄질이 좀 불량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 동기가 굉장히 불손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안을 계속 불인정한다든지 반성의 취지가 전혀 없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반사회적인 어떠한 범죄 습성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러한 행위 유형을 보일 때는 형사재판부로 회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범죄소년인데 형사재판부로 회부했던 사건을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중간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이랑 여학생들이랑 같이 노래방에서 이제 술을 가방에 몰래 갖고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제 남학생들이 한두 여학생을 좀 더 많이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술을 좀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좀 형성이 되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만취 상태에서 이제 성관계를 한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중강간이라고 하거든요. 여성이 이제 아예 그냥 너무 술에 취해서 자기의 성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겉보기에는 큰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성관계를 하면 이제 준강간이 됩니다. 또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재범이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두 번째 사건이 됐을 때는 그냥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나는 강제추행 사건이 있어요. 자기보다 좀 어린 이것도 이제 가해자가 남학생인데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면서 뭔가 좀 성적인 자의행위를 했다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 여학생이 굉장히 또 정신적 충격이 컸고 죄질이 좋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형사재판부로 갔던 사건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폭행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 TV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막 피해자 한 명을 무릎 꿇려놓고 위협을 한다든지 침을 뱉고 때리고 라이터 같은 걸로 막 머리카락을 그슬린다든지 오물을 붓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일부는 촉법이었고 일부는 이제 범죄소년이었는데 그 중에서 주동적으로 했던 범죄소년에 해당한 일부 학생이 이제 바로 형사재판부로 회부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송이라는 게 있어요. 역송이라는 게 뭐냐면 소년법 제49조 2항을 보면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법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사건 분류를 하는 주체가 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검사가 소년재판부로 보냈는데 그 소년재판부의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검사의 판단과 좀 다르게 그러면 법원에서 그냥 일반 형사재판부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역송이라고 그래요. 역송. 다시 거꾸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 또 이제 동조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일반 형사재판부로 보내면 다시 일반 형사재판부에서는 또 소년재판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제49조 3항에 따라서. 근데 이제 실무를 보면 범죄 소년이 굉장히 자신의 무죄를 다투는 경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받았어요. 어느 정도 증거 확보까지 됐기 때문에 소년재판부로 이제 송치를 한 겁니다.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근데 본인은 계속 자기가 무죄라는 거예요.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소년재판부에서 일반 형사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증인도 부르고 제대로 된 증거조사를 해가지고 유무죄를 다퉈야 됩니다. 근데 소년재판부는 일반 형사재판부와 달리 실질적으로 증인을 부르거나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건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방향적인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판사님 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무죄를 굉장히 다툰다라고 하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반 재판부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범죄 소년인 경우에 본인이 무죄를 다툴지 여부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소년부로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본인이 계속 이제 무죄임을 계속 결백을 다투면 소년재판부에서 그냥 형사재판부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형사재판 하듯이 정말 증거관계를 다 따져보고 증인도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해보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무죄가 결백하면은 당연히 무죄로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무죄가 나오지 않고 실형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전과가 아니죠. 근데 이제 형사재판부에서 벌금이라도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전과가 되는 거고 또 벌금 이상으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범죄 소년 학생인데 본인이 굉장히 결백함을 주장해서 역송이 돼가지고 일반 형사재판부로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무죄가 나오지 않았어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나와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너무 또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을 우려도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